8월 28일 적풍의 증시부양입니다. 질병본부에서 다음 주 확진자 800에서 2000명을 예상하게 되면서 사실상 3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됐습니다. 과연 다음 주 우리 증시 어떻게 될지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식강연구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입니다. 오늘도 거래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들 많으셨고요. 시장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죠.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은 그냥 막 상한가까지 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일 정도로 급등주들이 많이 나오는 시장인데 요거를 잘 노리실 필요가 있고, 나는 이런 빠른 종목에 적용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다음 테마를 미리 선취하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장에서 코로나 관련주들의 순환매가 다시 한번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정부에서나 우리 초반에는 우리 코로나에 대해서 낙관론을 많이 펼쳤었죠. 하지만 지금은 낙관론이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적용을 하게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일어나는 분위기긴 한데요. 이미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서 오늘 뭐 아시다시피 음식점, 카페, 영업시간 제한 등 거기다가 매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들이 펴게되면서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었어요. 그리고 한번 갔던 종목이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가는 등 일단 강했던 종목이 또 가는, 역시 대장주 클래스는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관련주가 정말 빠른 속도로 순환매가 됐었는데요. 일회용품 관련주, 포장재 관련주, 우리 택배 관련주, 그리고 많이 알고 계시는 재택근무 관련주, 거기다 5G까지, 전자결제까지 정말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죠. 특히 이 중에서 제가 이제 어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KG 모빌리언스와 솔리드가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KG 모빌리언스의 경우는 제가 NHN 한국사회별결제가 원래 대장이나 다소 무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가벼운 KG 모빌리언스를 가자 라고 해서 오늘 장중에만 7%, 약 10% 가까이 시세가 좀 발생을 했고, 이런 종목은 계속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신고가 돌파까지 한번 가져가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자결제 쪽에서는 다날 같은 종목이 오늘 중소형 주종에서는 좀 세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전자결제, 우리가 뭐 장도 직접 보러 가지 않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뭐든 하면 다 어차피 전자결제인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온라인 마켓 관련주인 뭐 지어 소프트 같은 것도 오늘 오아시스 관련해서 올라갔던 거 확인했듯이 이번에 3단계 관련해서 뭐 2.5단계지만 2.5단계 관련주로서 종목들이 올라갔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싱글 히트냐 더블 히트냐 뭐 트리플 히트냐, 앞으로 백신이나 완전한 치료약이 개발되기 전까지 몇 번이나 다시 이제 기생을 부릴지 알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2.5단계라는 표현을 쓴 것은 3단계로 간다는 게 이 참 용어만으로도 굉장히 공포감이 되기 때문에 조절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음에 또다시 만약에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번에 좀 완화가 됐다가 또 늘어난다면 아마도 뭐 2.6단계를 이렇게 하겠죠. 2.7단계 이런 식으로, 2.8단계, 2.9단계, 2.9.5단계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단계라는 말 자체만으로 공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사실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고, 오늘 잘 갔던 종목들, 특히 이제 꼬리가 길지 않고 몸통이 큰 종목들의 경우는 다음 주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리드의 경우도 오늘 통신주 중에서는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시세가 발생을 했었죠. 더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수익 내도 단타하셨다면은 잘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회용품 관련주 중에서는 한국 패키지 같은 것들이 좀 눈에 띄었죠. 한국 패키지가 급등을 좀 해서 시세를 좀 보였던 상황인데, 저는 이제 여기서 뭐 이미 이제 간 종목을 더 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미 올라갔으니까 요쯤에서 이제 볼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저는 뭐 비슷한 패키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회사 중에서 삼양 패키징이라는 종목을 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삼양 패키징. 이 종목은 이제 똑같은 이제 포장재 관련된 종목인데, 예전에 이제 뭘로 올라갔었냐면, 우리 정부에서 일회용품이 너무 많이 사용이 돼서 그거를 이제 규제하는 법안을 좀 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올해 초였었죠. 그때 이제 일회용품 플라스틱 이런 거 쓰지 말고 비닐 쓰지 말고 대체할 수 있는 거, 재활용할 수 있는 걸 좀 사용을 하자. 그래서 삼양 패키징이 그때 잠깐 주목을 받다가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고 다시 이제 올라와서 이번에 이제 시세가 붙었는데, 얘네는 만들고 있는 그 제품명이 그 플라스틱 용기로 된 그 페트병인데, 그 최근에
페트병 쪽에 매출이 많이 늘고 있고, 또 얘네가 생산하는 카토캔이라는 종이 성분으로 만든 그 카토캔이 요즘에 좀 많이 매출이 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런 관련된 종목은 지금 이제 일회용품 관련 테마가 끝나고 나면 분명히 원래 하기로 했었던 규제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환경을 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삼양 패키징이라는 종목이 장기 수혜를 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종목은 페트병 관련 중이다. 그래서 뭐 배당도 굉장히 많이 주는 기업이고 실적도 매년 꾸준하게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장기 투자로 저는 묻어놔도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틀간 급등했기 때문에 최대한 음봉에서 잡는 거는 하나 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좀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고, 뭐 재택근무하면은 알서포트, 링네트 뭐 이런 것들 있죠. 분명히 다음 주도 저는 시세를 낼 것 같은데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많이 올랐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는 어떤 것들이 올라갈까요? 순환매기 때문에 이제 안 간 것들을 계속 봐야죠. 일단 저는 이쪽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다음 주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려면 추격 매수를 해야 돼요, 이제는. 따라붙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 힘든 그런 자리가 와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을 월요일 아침에 빠르게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 것도 괜찮겠지만, 그거는 이제 일부 정말 경험이 많고 좀 테크닉이 있으신 분들이야 수익을 내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시라면 오히려 들어갔다가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눌림목을 좀 공략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제약주, 오늘은 제약주가 대체적으로 좀 약했죠. 제약주를 저는 좀 보고 싶은데요. 10월 달에 이제 9월이 다가오는데 왜 10월을 준비하냐 그럴 수도 있지만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10월 달에 이제 화이자가 지금 미국에서 모더나와 화이자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화이자가 이제 10월 달에 혹시 백신이 승인이 된다고 하면은 가장 빠른 백신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화이자에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 일동제약이라는 종목, 일동제약은 이제 화이자랑 같이 이제 항암제라든지 항생제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공동 판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연관성이 좀 있죠.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코로나에 들어가는 뭐 항생제라든지 또 마이크로바이옴이나 뭐 이런 재료들이 좀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저는 일동제약이라는 종목도 지금 경쟁률이 그렇게 치열한 제약주는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들어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기도 했었죠. 주가는 바닥에서 천천히 올라가는 중이니까 급하지 않게 붙어도 이런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매물대는 대략 한 뭐 2만원 정도 쌓여있다 보여지고, 이건 괜찮아 보이고요. 이런 종목들. 제약주들을 보면 막 막 급등락이 너무 막 크니까 매매하기 힘드신 분들 계시는데, 이런 거는 괜찮아 보여요. 차분하게 음봉 떴을 때 들어가면 괜찮아 보이고. 또 근데 제약주들 중에서 이제 SK CNC는 이제 비상장 상태죠. 원래 상장이 돼 있다가 SK로 이제 합병이 됐는데, 얘네가 요즘에 이제 AI 인공지능 신약 개발에 인공지능을 도입하면서 신약 개발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코로나랑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상태지만 바이오 제약 자체로만 봤을 때는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최근에 SK그룹 주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오늘도 시장 괜찮게 좋은 모습 나오기도 했었고, SK 우선주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관심으로 한번 봤던 종목이긴 한데, 이런 것도 저는 계속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SK도 천천히 보이면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다 이제 오늘 많이 가지 못했지만 지금이 저점인 종목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와 소독제 쪽으로 가게 되면 최근에는 유명한 종목들인 뭐 웰크론보다도, 웰크론도 괜찮아요.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괜찮지만 최근까지 깨끗한 나라가 대장주 역할을 했어요. 깨끗한 나라 많이 갔죠? 깨끗한 나라 우선주는 좀 못 갔어요. 깨끗한 나라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다음 주도 굉장히 좋은 시세가 예상이 되는데, 우리 이전에 그 관심주로 한번 봤었던 KM 제약 같은 종목도 다시 한번 지금 고개를 들고 있고,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가장 깔끔한 모습으로 주가 상승을 마쳤어요. 그래서 KM 제약도 마스크랑 소독제를 만드는 회사니까 이런 것도 일단 다음 주 저는 볼만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야 마스크를 뭐 원체 많이 썼지만 유럽에서는 이제야, 프랑스 같은 데서는 이제야 마스크 의무제를 실시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마스크 소독제는 다시 한번 이 순환매라는 측면에서 볼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 종목들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지금 이미 많이 알려진 것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거기에 관심이 쏠려 있을 때 일부 투자자들은 벌써 다음 테마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방탄소년단 그리고 그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번에 BTS의 다이너마이트라는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최대 시간 2억 조회수를 달성을 하면서 굉장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못 가고 있죠. 하지만 빅히트 엔터의 상장은 예정대로 될 것 같고요. 올해 안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관련주는 일단 뜰 가능성이 큽니다. 관련주는 뭐 유명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바로 그 종목들이 되겠고요. 바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덴마블 나쁘지 않아요. 게임주로 봐도 좋고 방탄소년도 봐도 좋아요. 혹은 DPC 오늘 주가가 뜬 게 뭔가 심상치가 않아 보이죠? 이런 것들 그리고 초록뱀 이것도 요즘 분위기가 서서히 올라가는 분위기죠. 괜찮고 또 키스트 역시도 흐름대 좀 약간 밀리긴 했지만 관련주들이 올라가면은 이 녀석도 같이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방탄소년단과 빅히트 엔터 역시 저는 계속 볼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될 만한 일정 중 하나로는 9월 22일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를 또 봐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자동차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2차 전지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좀 꺾였어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좀 꺾이긴 했는데 해외에서는 지금 오히려 길리어드 사이언시스 같은 이런 제약주들이 오히려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바닥이 언제 나올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죠. 그리고 테슬라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이제 테슬라가 오늘이 지나고 나면 이제 액면 분할을 하게 돼서 주가가 이제 5분의 1인가요? 쪼그라들게 되고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보통 이제 액면 분할하고 나서 주가가 오랫동안 상승했던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번 테슬라도 좀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이후에도 좋을지 좀 애매한 부분인데 22일 날이라는 호재가 남아있다 보니까 쉽게 던지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관련주가 뭐 이미 신고가 가고 있는 건 아니니까 저는 꼭 테슬라 때문에 2차 전지에만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일반적인 자동차나 완성차 종목들도 일단 함께 간다고 저는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미래차 어쨌든 배터리든 배터리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완성차가 현대차, 기아차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미래차 관련주는 계속해서 간다고 보고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차 일정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 좀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가 오늘 괜찮았어요. 또 생각보다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붙었죠. 이번 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거래량을 띄울 정도로 현대차가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는 최근에 좀 시세를 좋게 내고 있죠. 그래서 현대차가 다음 주에 52주 신고가 돌파를 한번 잘 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때 그걸 눌러서 뭐 단타도 할 수 있을 거고 좀 더 저는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현재는 자동차가 중소형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좀 잘 가는 거. 그래서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는 이제 미래차 관점으로 미래차라고 하면은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차죠.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은 괜찮을 것 같고 여기 현대모비스 보시면은 평택에 연 15만 대 규모의 친환경차 부품 공장을 건설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다가 지금 전기차 부품 공장을 만든다는 거는 투자한다는 거는 뭐겠어요? 앞으로 먹을거리가 있으니까 투자하는 거예요. 그죠? 있는 거 까먹기 바쁜 회사가 아니란 말이죠. 돈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평택에 지었다는 거는 우리 또 이재명 아저씨와 또 연관성이랑도 또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곳들. 그래서 이제 부품사를 설립한다는 부분이 현대모비스가 있었고 또 현대모비스는 부품사기 때문에 꼭 현대차에만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들 뭐 삼성이나 해외 뭐 글로벌 회사들이나 다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에만 몰빵하는 것보단 이런 회사들이 더 잘 나갈 수도 있어요. 의외로. 현대모비스도 저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니까 당연히 배터리 3사도 관심을 가져야겠죠. 우리 대장주인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 마지막으로 SK이노베이션까지 역시 다음 주 신고가를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인데, 이번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랑 소송전을 벌여서 지금 국내와 해외와 두 곳에서 소송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태인데, 국내에서는 LG화학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에서는 우리는 항고하겠다. 상위 법원에 다시 한번 우리는 항의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법정 싸움이 좀 더 길어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노베이션이 오늘 바로 반등이 나왔죠. 계속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마치 지난번에 이제 대웅이랑 메디톡스의 그 사건을 보시면, 제가 요거를 7월 말쯤에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대웅과 메디톡스가 둘이 싸우고 있는데, 메디톡스가 승소했는데 대웅도 올라갔어요. 그죠? 요 사건을 생각해 본다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도 아웅다웅 하면서 같이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전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한다면, 이미 많이 올라간 거를 따라붙은 추격 매수도 좋겠지만, 저는 좀 안전하게 거래하는 걸 여러분들이 지키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좀 눌려있는 종목들이나 코로나가 아닌 것들도 소개를 드렸으니까 잘 선택하셔서 다음 주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주말 편안한 시간들 잘 보내시고, 전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처음 오신 분들은 알람 설정까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 댓글 많은 힘이 되고 있으니까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